안녕하세요, 돈따라 길따라입니다. 오늘 날짜가 4월 6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10분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첫 콜 하나 잡았는데요. 카카오로 잡았습니다. 도봉동에서 동대문구 전동동 가는 콜인데요. 21,600포인트입니다. 이번 주 저번 주죠. 카카오 퍼플을 못했습니다. 레드도 못했습니다. 이쪽 동네 북쪽은 그 로지 콜마너 앱을 타다 보면은 이 카카오를 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레드하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사님들 오늘 좀 춥네요. 어제 비가 내리고 나서 좀 밤 날씨가 새벽까지 좀 추운 날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파카를 좀 입고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안전운전 하시고 마지막으로 복귀콜 잡고 꼭 퇴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늦었지만 첫 콜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10시 45분이고요. 저는 이쪽이 그 시립대에 있는 쪽이거든요. 여기서 마장동 쪽으로 한번 그 근처까지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심리하고 마장동 그 사이에서 한번 콜을 한번 대기를 해서 그쪽에서 올라오는 콜을 잡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끄자마자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이 마장동에서 의정부 장암동 가는 콜인데요. 의정부 초입이죠. 단가가 27,200포인트입니다 27,200포인트고 손님은 저기 그 마장동 초입이 있어요. 다리 넘자마자. 그래서 가까운 데 계시고 두 번째 콜은 의정부 장암동으로 가고 장암동에서 빨리 도봉구나 아니면 수락산역 쪽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11시 30분이고요. 저는 여기 장암동 여기 동아아파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 앞에 보영천길이 있어가지고 저쪽 수락산이나 도봉산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동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카카오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대리회사들이 그 예를 들어서 기사님들에게 이렇게 하면 콜을 잘 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런 매뉴얼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매뉴얼이 있는 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 보상 제도라고 하잖아요. 이 보상 제도를 이 정도 이렇게 등급을 하면 이제 일할 때 많은 콜을 이거 탈게요. 구로구 개봉동이네요. 자, 일하면서 이야기하기가 좀 힘드니까 전화 좀 빨리 해야 될게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기 구로구 개봉동 가는 기사입니다. 예, 제가 사장 위치까지 여기서 5분 안에 한 3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그 외발 전동일 타는 기사인데 그 차 뒤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기사 보상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퍼플을 하면은 뭐 레드를 하면은 요 정도로 코를 이렇게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카카오에서 하고 있는 매뉴얼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건 뭐냐면 퍼플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퍼플 기사끼리 또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그 와중에 어떤 기사가 2000점을 하냐 아니면 2500점을 하냐 3000점, 4000점, 5000점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가 틀리면 그 기사들한테 오는 콜들이 사실 우리 기사들이 봤었을 때 확실히 틀리거든요. 그러면 매뉴얼에 퍼플을 하지만 1500점 한 기사보다 2000점 한 기사가 콜이 더 빨리 볼 수 있다. 뭐 3000점, 4000점은 더 빨리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뉴얼이 정해져야지 이 기사들끼리 헷갈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들끼리 막 모여서 누가 먼저 이제 콜이 올라오냐 막 이런 테스트까지 할 정도예요. 왜? 궁금하니까. 뭐 알고리즘이 먼저냐, 아니면 뭐 낮은 블루지만 그래도 10콜 중에 3콜은 가까운 기사에게 배치한다라든지. 그래서 블루 기사들도 콜을 잡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런 어떤 매뉴얼이 있다. 블루 기사라고 해서 콜을 못 잡는 건 아니다. 고객과 가까이 있으면 그 기사한테 준다. 뭐 이런 어떤 특별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사 보상 제도에 대한 어떤 그 부분만 딱 얘기하니까 기사들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걸 떠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나는 이게 콜이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나온다. 나 그냥 로지 콜만 대리회사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대리회사가 기사를 이렇게 잡고 싶으면 그런 매뉴얼이 좀 확실해야 돼요. 매뉴얼이 확실해야지 기사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더 노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이 없으니까 제대로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뭐 콜 잡기 힘드니까 그냥 로지 콜만 그냥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는 본인들이 좀 정해놓은 매뉴얼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기사님들이 막 궁금해서 뭐 단톡방에서 이렇게 해야지 콜을 잘 잡는다든지 점수 주는 100점 주는 그 시간까지는 2개 정도 숙제를 해야지 나중에 콜이 잘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들이 다 맞거든요. 보면 맞는데 그 맞으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빨리 콜 타야 되는데. 자 자, 그러고 개봉동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12시 32분이고요. 저는 여기 오류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목동 쪽으로 조금 나가서 콜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잠깐 어디였지 아까? 여기 뒤쪽이구나. 뒤쪽. 목동 쪽으로 좀 나가서 콜을 잡아야 될지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고척동에서 고척동길 있죠. 이쪽에서 쭉 직진하면은 이제 양천구 목동이 나오잖아요. 목동이 나오면 그쪽에서 이제 좀 콜을 대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매뉴얼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있으면 기사님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그 매뉴얼대로 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카카오 기사들을 더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대리회사로 이동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중동 사태 때문에 콜 단가도 많이 좋지 않고 낮은 단가만 좀 이렇게 뭐 올라온다고 했었을 때 보통 이제 등급이 있는 기사들은 낮은 단가를 잘 안 타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낮은 단가를 계속적으로 안 타면 뭐 이제 콜을 받기 힘듭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 매뉴얼이 그 기사들한테는 더 적극적으로 콜을 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 매뉴얼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제재를 받는 그런 거 아니잖아. 이것도 하나의 보상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지금 카카오가 실행하고 있는 보상제도, 이렇게 해서 그 기사님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기사님들도 이번 주는 좀 낮은 단가라도 타면서 콜을 타야 되겠구나, 이게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해버리면은 기사님들에게는 이것이 나중에는 이거 뭐야, 퍼플까지 했는데 이렇게 콜이 안 들어와? 뭐 그냥 로지콜만 써야 되겠네? 로지콜만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어떠한 매뉴얼이 바뀌면 그 매뉴얼이 바뀐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님들이 따라간다는 거죠. 뭐 주말에도 퍼플을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는 판인데, 뭐 원주나 춘천까지 가서 점수를 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을 주면은 그 매뉴얼대로 또 기사님들이 그것이 보상제도라고 생각하고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제시가 좀 돼야지 좀 혼란스럽지 않고 기사님들이 이탈을 한다거나 그런 혼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뉴얼만 정해주면 기사님들은 거기에 맞춰서 그 보상제도라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따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초보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뭐 카카오 대리운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보험 해가지고 이제 승인이 나면은 레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레드부터 시작을 하면은 기사님들이 그 레드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주에 그냥 블루로 가버리거든요. 그럼 블루로 딱 가는 순간 기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초보 길잡이 교육을 해서 제가 잘 알아요. 이거 로지콜만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그 기사님들은 또 로지콜만호 대리회사에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퍼플을 줘도 돼요. 한 달 동안 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사님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매뉴얼이 바뀔 수도 있다 이거죠. 매뉴얼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좀 바꿉니다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 그 매뉴얼을 안 바꾸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렇게 초보 기사님들이 이탈률도 생기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꽉 묶어두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카카오 하나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얘기 할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그런 시스템들을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거죠. 뭐가 금방 5만원짜리가 싹 사라졌는데. 자, 저는 콜 잡는 걸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동이었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의정부 들렸다가 상계동 가는 기사거든요. 예. 제가 그 사장님 위치까지 지금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외발 전동일 타는 기사인데 좀 뒤에다 좀 실어도 될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저는 집으로 복귀를 했고요. 씻고 다시 이제 카메라 앞에 이제 섰습니다. 오늘 하루 근무 시간이 제가 10시 넘어서 시작을 했으니까 2시에 끝났으니까 오늘 4시간 근무를 했고요. 금액은 16만 원 좀 넘었습니다. 16만 원 좀 넘겼고, 마지막 콜은 의정부 장암동을 들렸다가 다시 노원역으로 오는 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더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좀 내일 또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있어서 빨리 끝냈고, 그동안 제가 거의 투잡으로 이 대리업을 그동안에 해왔거든요. 초보 길잡이 교육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
그런 것도 이제 그 업무도 했었었고, 그리고 대리업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리업을 이제 길게 이어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끽끽거리죠. 의자가 갑자기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의 업을 이렇게 지켜오다가 이제 4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제가 대리업을 좀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업을 오래 하게 되었고, 아마 오후 5시나 6시쯤에 이제 출근을 해서 새벽 5시까지 그래서 좀 한 10시간 정도 이 대리업에 이제 집중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돈 따라 길 따라 처음 했었을 때 근무 시간이 거의 뭐 9시간 이상 됐었는데, 이제 투잡을 하면서 또 근무 시간이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에 대리업을 하면서 좀 길게 일했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그렇던 날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제가 대리업을 한 10시간 정도 이제 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리업이 좀 일이 없으면 좀 일찍 끝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버티면서 끝까지 일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 많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이 이제 한 10시간 정도 하면서 초보 길잡이 교육은 이제 매주 일요일 오후에 3시에 노원역에서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교육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운전자 보험업도 하고 또 초보 길잡이 교육도 하다 보니까 평일에도 매번 대리업을 나가면 좀 일찍 끝내고 들어오는 편이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남죠. 그날 뭐 10시간 정도 근무해도 9시간이나 10시간 정도 근무해도 다음날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그래서 대리업을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 외에 제가 운전자 보험을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좀 이제 투잡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대리기사님들 저를 첫 번째 구독하셨던,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셨던 분들이 옛날에 저희 어떤 열심히 했던 모습들을 다시 이제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이제 환경이 왔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좀 새롭게 촬영도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촬영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앞에 있는 카메라는 소니 알파 7 C2인가? 그래요. 그 풀프레임 카메라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대리업을 하면서 좋은 영상을 좀 담으려고 해요. 그래서 렌즈 교체형으로, 예전에 그 ZV-1이라고 그 렌즈 교체형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렌즈 교체형인데, 그게 좀 우리 그때 당시 기사님들께서 좀 감성미도 있고 막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좀 이제 렌즈 교환시다 보니까 좀 영상의 미를 좀 더 좋게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이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옛날처럼 막 이렇게 촬영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카메라를 이제 선택한 이유는 1세대 대리운전 유튜브 채널 1세대가 우리 소풍님하고 그리고 차차님 그리고 주대성님이라고 했었을 때 저는 한 2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뭐 3세대, 뭐 4세대, 뭐 세대를 나누는 건 그런데, 처음 시작은 1세대는 이제 소풍님이 이제 그때 대리운전 채널을 운영을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액션 카메라도 사용했지만 그 영상이 참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이 렌즈형 카메라를 통해서 대리업을 하면서 좀 힘들게 촬영을 하면서 좀 영상미를 담았던 것들이 기존에 이제 대리운전 채널을 보셨던 분들이 1세대부터 보신 분들이 그런 어떤 그 그리움이 좀 있으셔요. 그리고 저도 좀 그렇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뭐 액션캠 있죠.
이런 액션캠을 이제 사용하잖아요. 저도 이게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60도 카메라, 360 DJI 360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다 둬야 되겠다. 그리고 소형 카메라죠. DJI 나노.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착용하고 다니는 건데, 이게 좀 가벼워요. 가벼워서 우리 뭐 대리운전 영상 보시면 차 안에서 찍는 영상들, 그리고 이동할 때 찍는 영상들, 그런 거 담을 때 이게 작게 나와가지고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사용했는데, 이제 이 렌즈형은 약간 이제 느낌이 좀 틀려요. 뭔가 이렇게 다큐적인 느낌도 들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가로등, 밤에 불빛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틀릴 거예요. 그래서 액션 카메라가 이제 주는 느낌의 화면의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렌즈형에서 주는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이제 일주일에 2-3편 정도, 많으면 3편 정도인데, 그때 1편 정도는 이 카메라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저도 예전에 그 1세대 그 느낌으로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유튜브 영상은 어디 갔다 어디 가고 어떤 대리운전의 어떤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영상미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인데, 저는 그래도 이제 예전에 소풍님이나 차차님이나, 그리고 아이폰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의 영상들을 보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예전에 그런 영상들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있어요. 어떤 코를 잘 타서 금액을 많이 찍고 이런 어떤 정보보다는 그 안에서 담겨져 있는 어떤 나만의 어떤 진솔한 그런 이야기들, 이게 바쁘게 일하고 그런데 그런 영상을 찍을 시간이 어디 있겠냐 그러겠지만, 그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미를 담아서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촬영을 하고요. 이제 평상시에는 제가 이 카메라 DJI 360으로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에다 걸고 다니는 거죠. 이걸로 해서 또 촬영도 하고, 그런데 좀 다양하게 좀 이제 영상을 올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의 모습으로 좀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이제 좀 인간미가 좀 약간 들어간 그런 영상을 많이 담겠고요. 오늘 월요일인데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꼭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들어가시는 길 꼭 복귀구 잡고 퇴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